안녕하세요. 은빛마중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를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시지 않나요? 당신이 무엇을 하든 한마디씩 거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분. 당신의 선택에 대해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 심지어 당신이 묻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분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시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피곤하셨을 겁니다. 왜 내 일에 자꾸 간섭을 할까? 나는 어른인데 왜 내가 할 일을 정해주려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드셨을 것이고요.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남의 인생에 간섭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걸까요? 혹시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간섭하는 사람과 조언하는 사람.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그 마음의 뿌리는 전혀 다릅니다. 진짜 조언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지만 간섭은 자신의 불안을 달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간섭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행동이 조금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주세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도 더 평안해지는 길이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사람 관계가 덜 힘들어지는 마음의 원리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실패할까봐 두려운 마음. 며칠 전 상담소에서 만난 70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40대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불안해하셨습니다. 아들이 안정된 직장을 왜 그만두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내가 말려야 한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이 할머니는 아들에게 매일 전화를 걸어 그 일은 위험하다. 지금 직장이 얼마나 좋은데 왜 그만두려고 하느냐며 설득을 시도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은 점점 어머니의 전화를 피하게 되었고 할머니는 더욱 불안해하며 더 자주 연락을 시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1970년대 심리학자 존 볼비가 진행한 애착 이론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린 시절 불안정한 애착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가까운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행동할 때 극도의 불안을 느끼며 이 불안을 달래기 위해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두려고 노력합니다. 간섭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바탕에는 깊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아끼는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상대방의 모든 선택을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불안을 관리하는 방식인 셈입니다. 19세기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진실은 세 단계를 거친다. 첫째는 조롱당하고, 둘째는 격렬히 반대당하며, 셋째는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간섭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옳다고 믿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여기며 다른 가능성은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시야가 좁아서가 아니라 불확실성을 견디기 어려운 마음 때문입니다. 그 할머니의 마음도 결국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아들에게는 부담이 되었던 거죠. 간섭받는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화가 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숨어있는 불안과 걱정을 이해해 보시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물론 이해한다고 해서 그 행동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불안감. 직장에서 30년을 근무하다 정년 퇴직한 6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퇴직 후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아내의 모든 일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는 왜 그렇게 하느냐? 빨래는 언제 하는 것이 좋다. 장보기는 이 시간에 가야 한다며 아내의 모든 행동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도 남편이 관심을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일에 대해 지시받는 기분이 들어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내가 도와주려는 건데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해했고 부부 사이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연구팀이 2010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갑작스럽게 일상의 패턴이 바뀐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는 강한 욕구를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리더 역할을 해온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에서도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며 이것이 타인에 대한 간섭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행동의 뿌리를 보면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내 경험과 지식이 아무 쓸모 없는 것인가? 라는 두려움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조언과 지시를 통해 나는 여전히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확인받으려고 합니다. 간섭하는 행동은 실제로는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혜가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만 그 방법이 상대방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뿐입니다. 공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자는 자신을 요구하고 소인은 남을 요구한다. 간섭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할 만족감을 다른 사람에게서 구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인정을 통해 그것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남편분도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도움이 되고 싶다는 선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다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아내에게는 부담이 되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셨을 때는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를 이해해 주시되 동시에 자신의 경계는 분명히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있지만 내 방식으로 하고 싶다고 차분히 말씀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가족에서 내 자리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 한 중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60대 할머니가 며느리와 함께 손자의 학교 행사에 참석했는데 행사 내내 며느리에게 아이 옷차림이 그게 뭐야? 다른 엄마들은 다 정장을 입고 왔는데 저기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인사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아이가 물을 너무 적게 가져왔네. 더 챙겨줘야지. 하며 끊임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위축되었고 다른 학부모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계속 지적받는 것이 부끄러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가르쳐주는 건데 왜 저렇게 예민하게 구느냐며 며느리의 반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사회심리학자들이 진행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교정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가 애매해졌다고 느끼는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의 행동을 지적하는 빈도가 현저히 높았습니다. 간섭하는 행동 뒤에는 내가 이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혼란이 숨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시할 수 있었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그런 건의가 예전 같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에 개입하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은 사실 나를 인정해달라, 나도 여전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달라 는 마음의 외침입니다. 자신이 가진 지혜와 경험이 여전히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고 가족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정도로, 올바른 때에,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분노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간섭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은 선한 것이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과 때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할머니도 손자와 며느리를 위하는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했을 겁니다. 다만 그 방식이 며느리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거죠. 이런 상황을 겪으셨을 때는 그 사람이 자신의 역할과 위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서도 동시에 감사한 마음은 있지만 내 방식으로 해보고 싶다고 부드럽게 경계를 그어주시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내 방식이 가장 옳다고 믿는 완벽주의. 은행에서 30년간 일한 후 퇴직한 65세 남성이
아파트 부녀회장을 맡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부녀회 일을 마치 회사 업무처럼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의 사소한 생활 패턴부터 쓰레기 버리는 시간, 주차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에 대해 규칙을 만들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쓰레기는 정확히 밤 10시 이후에만 버려야 한다. 주차는 반드시 선안에 맞춰서 해야 한다. 복도에서는 큰 소리로 말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세세한 규칙들을 만들어 공공문으로 붙이고 지키지 않는 주민들에게는 직접 찾아가서 주의를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도 열심히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간섭이 심하다는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질서를 지켜야 모두가 편하게 살 수 있다며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믿었습니다. 예일대학의 조직심리학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랫동안 조직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 기존에 익숙했던 통제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관리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며 자신의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믿습니다. 간섭하는 행동의 또 다른 원인은 완벽주의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올바른 방식이 있고 모든 사람이 그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나쁜 의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런 완벽주의 뒤에는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일이 잘못될 것이다 라는 불안감이 숨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관여해야만 마음이 놓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는 불확실한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성격적 특성입니다. 중국의 고대 철학자 노자는 좋은 리더는 백성들이 우리가 해냈다고 말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간섭하는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모든 것을 자신이 직접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 분녀회장님도 나름대로 주민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그런 일들을 했을 겁니다. 다만 그 방법이 주민들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거죠. 이런 분들을 만나셨을 때는 그들의 선한 의도는 인정해드리되 각자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부드럽게 알려드리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을, 차이가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 예전에 못해준 것에 대한 죄책감. 70대 할아버지와 40대 딸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이혼을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할아버지는 딸의 모든 일상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에 자야 한다. 아이들 교육은 이렇게 해야 한다. 직장은 이런 곳으로 알아봐야 한다며 딸의 모든 선택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나도 이제 40대 어른인데 모든 것을 지시받는 것이 답답하다고 토로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인생 경험이 많으니까 가르쳐 주는 건데 왜 그것도 모르느냐며 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UCLA 대학의 가족심리학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부모들이 보이는 과보호 행동은 대부분 죄책감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내가 더 잘 키웠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는 자책감이 자녀의 모든 일에 개입하려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간섭하는 행동에는 때때로 보상 심리가 작용합니다. 예전에 충분히 보살펴주지 못했다는 미안한 마음이나 지금이라도 더 잘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지나친 관심과 개입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죄책감을 달래려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또한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보다는 자신이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고통받으며 일어날 수도 없는 일로 괴로워한다고 했습니다. 간섭하는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실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더라도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에 미리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의 바탕에는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걱정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신이 해결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의 마음도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딸에게는 부담이 되었던 거죠. 이런 상황을 겪으시는 분들은 그 사람의 사랑하는 마음은 인정해 드리되 믿어달라는 메시지를 차분히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제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6번째, 내 경험이 정답이라고 확신하는 마음. 한 종교단체에서 10년 이상 봉사활동을 해온 6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새로 들어온 신규 회원들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기도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한다. 예배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드려야 한다며 자신의 방식을 강요했습니다. 새로운 회원들이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자신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그건 올바르지 않다.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내 말을 들으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결국 많은 신규 회원들이 부담을 느끼고 그 단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의 사회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특정 집단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이 그 집단의 정답이라고 믿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자신의 정체성이 그 집단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다른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을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느낍니다. 이런 현상을 전문가 함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자신의 방식만이 옳다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른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간섭하는 행동에는 또한 우월감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자신이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상대방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낳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가장 위험한 것은 자신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간섭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믿으며 다른 관점이나 방법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의 뿌리를 보면 결국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다른 사람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자신이 찾은 좋은 방법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만 그 방법이 상대방에게는 강요로 느껴질 뿐입니다. 그 종교단체의 봉사자분도 새로운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선한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했을 겁니다. 다만 그 방식이 새로운 회원들에게는 부담이 되었던 거죠. 이런 분들을 만나실 때는 그들의 경험과 지혜는 인정해 드리되 저도 제 방식으로 천천히 배워가고 싶어요 라고 부드럽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7번째,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운 의존심. 퇴직 후 아내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된 65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내가 친구들과 만나는 것, 동네 모임에 참석하는 것, 심지어 혼자 산책을 나가는 것까지도 모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 몇 시에 돌아올 것인가? 왜 그런 모임에 참석해야 하는가며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는 것이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친구와의 약속도 남편의 눈치를 보게 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눈치가 보여서 자유롭게 행동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의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갑작스럽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된 부부들 중에서 한쪽이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관리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관계 패턴에 대한 불안감과 상대방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간섭하는 행동의 또 다른 원인은 의존성입니다. 상대방이 자신 없이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믿거나 자신이 관여하지 않으면 관계가 멀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상대방에 대한 불신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감에 더 가깝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바쁜 일상으로 인해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했던 부부들의 경우 갑자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면서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모든 일정과 행동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타인은 나의 지옥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타인 자체가 문제라는 뜻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과 판단에 너무 의존할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잃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간섭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통해서만 자신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의 바탕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아끼고 걱정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관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 남편분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했을 겁니다. 다만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 아내에게는 부담이 되었던 거죠. 이런 상황을 겪으시는 분들은 상대방의 사랑하는 마음은 인정해 드리되 믿어달라는 메시지와 함께 적절한 개인적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차분히 설명해 드리시면 됩니다. 8번째, 내 지혜를 후세에 남기고 싶은 욕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10년째 거주하고 있는 70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파트에 새로 이사 온 젊은 가족들에게 아이들 교육은 이렇게 해야 한다. 생활 패턴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이웃과의 관계는 이렇게 유지해야 한다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을 끊임없이 제공했습니다. 젊은 부부들은 처음에는 어르신이 경험담을 나누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일에 대해 지적받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좋은 말 해주는 건데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 하며 의아해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의 발달 이론에 따르면 노년기에는 생성감 대 침체감이라는 발달 과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싶어 하며 이것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확인받으려고 합니다. 간섭하는 행동에는 유산 남기기라는 심리가 작용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평생에 걸쳐 축적한 경험과 지혜가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삶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의 경우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방식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간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방식을 전달하려고 하며 이것이 때로는 간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가 되고 싶다는 마음도 작용합니다. 자신보다 경험이 적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하고 그들이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만 그 방법이 상대방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뿐입니다. 중국의 고대 현자 맹자는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것의 절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간섭하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이 여전히 쓸모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할머니의 마음도 젊은 가족들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다는 선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겪어본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다만 그 표현 방식이 젊은 부부들에게는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실 때는 그들의 경험과 지혜에 대해서는 존경을 표하시되 저희도 경험을 통해 배워가고 싶어요 라고 부드럽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의 마음은 인정해 드리면서도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려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남의 인생에 간섭하는 사람들의 마음속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견하고 지시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불안, 사랑, 인정 욕구, 걱정 등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간섭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때로는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화나게 할 수 있지만 그들 대부분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 사랑한다는 마음, 걱정되는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간섭은 사랑이 아니라 불안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것,
상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간섭을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해와 수용은 다른 것이거든요. 상대방의 마음은 이해해 주되 우리 자신의 경계는 분명히 지켜주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고마운 마음은 있지만 제 방식으로 해보고 싶어요.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를 믿어주세요. 라는 따뜻하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도 더 평안한 마음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도 더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일일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마음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잼빛 마중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관계가 한결 편해지는 심리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